안녕하십니까? 1부 상담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2부도 역시 열심히 여러분의 답답함 그리고 고민 그리고 시원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매주 이렇게 꼬꼬박사 명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주제가 워낙 다양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표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명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주제로 진행될까요? 예, 1부에서는 신문 기사, 지난주에 부동산의 신문 기사가 빌라 가격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등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저가 아마 2012년, 15, 20년 지난 5, 6년 동안 계속 아파트만 얘기했는데 요즘 빌라의 어떠한 현상이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 약속을 했듯이 2부에서는 왜 빌라 가격이 오르는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빌라 거래량 늘고 가격 급등, 빌라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1부에서도 역시 키워드죠. 지난주 뉴스 검색어에 빌라 거래량 쳐보시면 이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구름처럼 잘 이거 어설프게 좀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제가 이 꼬꼬바사 시간에서 왜 오르는지를 좀 상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이 가격이 빌라 가격이 오른 이유 아마 첫 번째는 엄청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보통 보면 그냥 이 다세대 주택 빌라들은요 가격 잘 안 오릅니다. 전세도 뭐 좋은 아파트 먼저 가고 돈이 안 되면 임시로 있다가 돈 벌면 바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아파트로 가지요. 그런데 이제 대출도 막혔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살기는 싫으니까 전세로 갔어요. 그런데 전세로 갔더니 전세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빌라를 전세 들어가려니까 불안해요. 이거 혹시 못 파는 거 아니야? 또 전세 못 빼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보니까 기왕 그럴 바에는 서울에 내 땅 한 평 있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빌라를 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려다가 빌라를 사게 되고 그리고 빌라를 살려고 하니까 또 매물이 없고 그러니까 빌라라도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피해서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려고 하냐 못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빌라 시장으로 가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자금은 좀 있는데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다 보니 월세는 받는데 오피스는 가격이 안 오르고 팔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2, 30만 원은 낮지만 그래도 서울의 땅값, 서울의 주택 부지의 가격은 오르다 보니까 빌라 가격도 점진적으로 오르는 걸 봤을 때 차라리 월세 7, 80 받느니 월세 5, 60 받아서 그냥 월세는 어차피 쓰는 돈이니까 내가 쓰는 비용을 좀 줄이고 차라리 전세 매매 가격이 오르는 땅값 오르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거기다 대고 내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팔 때 이거 양도세 중과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완전 배제가 됐죠. 있는 아파트도 만기가 되면은 자동 폐지되고 자동 멸실되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는 팔아야만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10년 있다가 또 다시 만기가 채워지면 또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갖고 가다 보면 지역이 노후화돼 가지고 재개발가 돼서 큰 돈 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빌라 쪽으로 선호도가 좀 증가했다. 세 번째는 GTX죠. GTX 또는 뭐 심지어는 지하철, 경전철 뭐 이런 역이 생기는 쪽으로 보면은 지역이 노후화된 지역,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역세권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혹시 1년 또는 10년 가지고 있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바꾸어지면 가격이 오를 지역이야. 그래서
위치가 좋은 지역들을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점의 개념이죠. 살매자 미리 찍어놓은 미리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신규 역세권 발생 지역 그리고 여기 나온다고 한 지역들을 통해서 이제 빌라와 연립 그리고 다세 주택을 사게 됩니다. 네 번째, 요번에 다세대 주택 가격을 많이 거래량을 많이 올려준 게 공공재개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주택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아무리 주택 보급률이 높다 하더라도 좀 양질의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을 사서 혹시 입주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지역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이 70개나 돼요. 70개 지역. 이 70개 지역이 엄청난 많은 양이죠. 그래서 신청하면 혹시 이번에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아파트 입주권 받지 않을까 싶어서 공공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격의 재개발 빌라들의 거래량이 많이 늘고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올랐느냐? 거래량은 보통 월 1000에서 평균 4,00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매매가는 드디어 강남권과 강북권을 다 합쳐서 평균 3억 1,440만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3억대로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게 24개월을 내다봤을 때 지난 4개월에 오른 가격이 과거 2년 동안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격이 많이 증가를 해서 3억 1,000만 원대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은 높다고 하나 자가주택 보유율 그리고 양질의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주택 보급률 자체가 좀 낮고 양질의 아파트죠. 양질의 주택 보급률은 낮고 또 자가주택 보유율이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마 이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자가주택 보유율이 적어도 한 70%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수급 불안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시죠? 이게 공급이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자녀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고심과 근심을 하다 보니 부모의 신용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데 전세 낮은 데 가서라도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분들의 신용과 본인 전세 자금 낮춘 걸로 가지고도 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싼 걸 팔아서 좀 싼 데 가서 내 집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은 다 키웠는데, 옛날 같았으면 혼자 가서 자수성가도 하는데, 이제는 부모가 안 도와주면은 자식이 키우는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다 했는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아이가 좀 뭔가 이렇게 근심도 많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제 자녀의 집을 내가 사줄 수도 없고 전세금 높아서 줄 수가 없으니 미리 결혼하기 전에 또는 어렸을 때 아니면 직장생활 막 시작하는 자녀분들한테 사주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가다 보면 가격이 오르면 그걸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결혼자금 준비용으로라도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 30대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가격은 높고 내가 연봉 7, 8천 1억 받은 사람이 1년 내에 자기 쓰고 모으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3천을 모으는 친구가 10년을 모았다고 하죠. 3억이에요. 3억을 넣어서 이자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얼마 안 나와. 3억 갖고 내 집 마련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있는 신용을 미리 끌어다가, 신용 놔뒀다 뭐해? 이럴 때 한번 사용하지.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다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 저축한 돈 모아서 전세, 갭 투자를 해서 본인들은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조금 아직은 젊으니까 서울 밖에서 이런 데서 좀 힘들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주택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20, 30대가 살려고 하니 집이 없고 너무 비싸니까 이게 공포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닉 바인 현상이 20, 30대에서 오다 보니까 내 집 마련 하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집이 없어. 너무 비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이든 GTX든 또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그리고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많으면서 아파트가 많이 비싼데 빌라가 좀 싸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 집이 10년이든 5년이든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황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들은 대부분 좀 알고 있는데 요건 좀 숨어 있어요. 요거가 지금 현재 빌라 가격을 높여주는 주범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신규 빌라 공급 이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신축 뭐 이런 빌라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신축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 받은 물량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 빌라들 서울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취득세, 서울 단독주택의 가격, 주차장법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잘 봐야 되죠. 자, 신규 빌라 공급이 왜 어려운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가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빌라의 공급의 원천은 나대지 그리고 기존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거 부셔서 빌라 짓고 다세대 짓고 연립주택 지어서 공급을 해왔죠.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서울에 있는 나대지와 단독주택 땅값이 거침없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놈의 단독 다가구 주택은 한번 오르면 땅값이라 땅을 끼고 있죠. 건물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내리지를 않아요. 왜? 언제든지 아파트 지면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들 때문에 노후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샀어요. 그럼 많이 샀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한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서울에 2013년, 뭐 2012년 이럴 때요. 뭐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뭐 강남, 마용성 지역 빼고 다른데요. 1,500이면 평당 살 수가 있었어요. 100평이면 15억 정도면 샀고요. 만약에 50평이면 7억 5천이면 사서 건물 지어서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이 공급원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동네 가서 한번 보세요. 보통 불과 5, 6년 전에 1200에서 1500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 2500에서 3500 정도예요.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강남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마용성 이런 데 가서 보시면요. 평당 2000에서 2800 정도 했던 것들이 이제 4000에서 6000이래요. 그만큼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빌라를 공급하려고 하니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 원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빌라 가격 이제 싸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엘리베이터 늘어났죠. 엘리베이터 또 그리고 또 잘 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힘들어졌어요. 공급량, 가격, 공사비도 많이 올라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이 빌라를 공급하시는 분들의 결정적 타격이 취득세예요. 아파트 공급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살 때 취득세 4.6%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빌라를 공급하는 조그만 회사들은 거의 자영업자 수준이거든요. 회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니까 주택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1주택을 가지신 건축주분은 땅을 살 때 취득세 8.8%를 내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자녀분도 갖고 있고 또 미분양 나서 갖고 있는 주택이 뭐 2주택이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4가지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 주택과 2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 더 이 빌라를 지으려고 사잖아요. 취득세가 13.2%예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도 빌라를 공급하는 업자분들이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기존에 이 취득세가
올해 8.8%로 13% 됐잖아요. 요전에 샀던 땅들이나 그때 건축 허가 받은 것들이 요즘 물량으로 나오고 있지. 요거 끝나고 나면 이 취득세 때문이라도 가격이 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대고 인건비가 지금 말로 못하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현장에 노동자들이 나가지도 못하지만 이제 값싼 노동자가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인건비가 올랐죠. 그리고 자재 문제, 인건비 오르고 그러니까 또 원자재가 올랐죠.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때 공급 올라요. 그리고 분양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낮아요. 서민들의 이 의식이 빌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안 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건축을 하시는 전통적으로 우리 서민들 사이에 공급을 했던 빌라에 공급하시는 업자분들이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취득세 이것만 가지고 13.5% 세금을 내야 되는데 4.6% 내던 것들이 8%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 빌라 지어 가지고 뭐 이익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내고 나면 오히려 이익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빌라 하시는 분들이 공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의 물량들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 공급이 되면 신축으로 나올 것들이 비싸게 아예 나오거나 아니면 공급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빌라 가격이 지금 현재 오르는 결정적인 이유도 신규 빌라에 대한 공급이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단독 주택 가격 땅값 공급한 거 이거 원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야 토지비, 그다음에 공사비, 그다음에 분양하잖아요. 자기 이익도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빌라를 공급하는데 어려운 게 주차장법이 강화됐어요. 주차장법이 강화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단순히 주차장법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주차장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우리 다세대 주택 공급할 때 이게 주차를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예, 주차. 이제 주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 주차장이 차 길이만큼 해서 여기 5m면 됐어요. 그리고 주차폭을 2.3m였었는데 이제는 요거 5m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2.3m 주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가야 되잖아. 주차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 입구 부분을 2.5m로 키웠어요. 이 20cm가 어떤 현상을 나타냈냐면 여기 주차장 보통 주차장 계단 주차 있죠. 여기가 20cm, 20cm, 20cm 커졌는데 이게 60cm가 커진 거예요. 0.6m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과거에는 대지 50평 정도면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 20cm 늘어나면서 대지가 54평 정도가 돼야 일조권 받고 뭐 하다 보니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시장님들한테는. 하지만 요 빌라 형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 그림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가 4m 도로, 6m 도로가 있는데 자 차가 이렇게 접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과거에는 11.5m만 있으면 되는데 60cm가 늘어나면서 13m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이 부분이 이게 접도하고 있는 부분이 13m는 돼야 돼요. 그리고 땅이 54평 정도가 돼야 주차장이 5대, 6대를 확보를 해서 그래도 빌라를 한 10채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일조권 빼고 하다 보면 10채는 공급해야 되는데 요 주차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4평 더 넓은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땅이 이제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죠? 54평이 이게 안 넘어가지고 빌라를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중주택을 많이 공급하죠. 다중주택. 그래서 원룸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개조해가지고 다중주택 주인세대 하나 있으면서 원룸 잠만 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불법적으로 취사를 넣죠. 취사. 그래서 취사해가지고 걸리면 구청에 단속 나오면은 뗐다가 벌금 맞고 다시 또 구청 벌금 또 다 싹 조사 단속 나가면 다시 또 싹 걷어내죠. 요즘은 뭐 이동식 싱크대라든가 뭐 이런 취사도구를 넣는 것도 있나 봐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이 지금 현재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갖고 있는 분들 땅 48평, 30몇 평 이런 것들은 다중주택이나 이런 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고 나면은 땅은 나는 비싸게 샀는데 왜 거래가 안 되지? 팔려고 할 때 안 되죠. 황금성이 없죠. 요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법 강화가 지을 만한 빌라를 지을 만한 부지를 많이 소멸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화돼야죠. 빌라들도.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서울의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빌라의 공급도 줄어들고 공급이 어려우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에 과거 1, 2년 사이에 공급된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결국은 신규 다세대 주택, 신규 연립주택, 통칭해서 빌라라고 하는데 빌라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폄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만 해도 아파트 좋아해요. 저만 해도 아파트가 살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좀 더 신모하려는 마음으로 빌라라도 월세라도 받거나 내 자녀 위해서 사주면서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을 선정하는 능력. 빌라를 살려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변에 과거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주변에 33평 아파트, 그러니까 109제곱미터 아파트 주변의 시세가 8억 정도 이상인 지역은 빌라가 오르는데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적어도 10억, 12억 주변에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가 10억에서 12억 정도 이상 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사도 무리가 없다. 그런 지역은 갖고 있을수록 오래되면 결국은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근에 빌라들이 막 광풍 일어나고 있고 막 또 서로 산다고 하면 막 묻지 마. 매점 매석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기 이 지역은 오를 만한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어떤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그런 노후도를 가졌는지를 조사한 연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는 잘못 사면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사놨을 때 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